고등교육에서 사회탐구를 맡고 있는 강사 이용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사회탐구 관련해가지고 이제 과천외고 학생들은 사회탐구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를 갖다가 궁금해하실 텐데 그래도 정말 이 정보가 별로 없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좀 막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만 한번 좀 정리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제가 이거 대상을 하고 있는 거는 1학년, 2학년, 3학년 총 통틀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차근히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1학년 때는 이제 뭘 배우냐면은 자, 통합사회. 그럼 이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자, 통합사회. 제가 이땡 선생님이 프린트를 갖다 받아가지고 봤는데 그걸 보는 순간 첫 번째 느낀 건 이 선생님의 열정이 가득하구나. 두 번째 애들 좀 잡으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교과서가 천재교과서고 당연히 천재교과서 위주로 수업하시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자료를 보니까 미래엔 자료도 있고 비상교과서 자료도 다 섞여 있더라고요. 그 말인즉 이 세 가지 자료 중에서 괜찮다 싶은 자료가 있으면 이걸 다 첨가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열의가 높으신 건 맞아요. 근데 학생들이 그걸 다 공부하려면 좀 머리가 좀 아플 수 있다. 그래서 성향이 교과서마다 좀 성향이 다르거든요. 천재 같은 경우에는 학자들의 그런 사상을 갖다 굉장히 많이 심어 넣었고 이 미래엔 같은 경우에는 그림 자료 같은 걸 갖다가 굉장히 좀 많이 실어 넣었었고 이 비상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읽기 자료 같은 거 갖다 좀 풍부하게 좀 많이 놓은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땡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를 다 넣었으니까 공부를 그만큼 또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세 가지 교과서를 갖다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일단 천재 같은 경우에는 셀파라고 하는 문제집을 갖다 발행하고 있고 미래엔 같은 경우에는 1등급 만들기라는 문제집을 발행하고 있고 그리고 비상교과서 같은 경우는 완자라고 하는 문제집을 갖다 이렇게 이제 발간하고 있는데 이것이 특히나 이제 어디에 많은 그런 도움을 줄 수가 있냐면은 자, 이번에 5단원. 5단원이 무슨 파트? 경제 파트. 경제 파트는 크게 4가지 정도 분류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자본주의 흐름, 두 번째가 이제 합리적인 선택과 기회비용, 세 번째가 무역이론, 네 번째가 금융. 보통 2개. 합리적 선택과 그리고 이 무역이론. 여기에서 많은 학생들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계산하는 연습을 갖다가 많이 안 해가지고 틀린 경우가 많단 말이죠. 자, 먼저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편익보다 기회비용이 작아야 한다. 그래서 편익을 갖다가 먼저 공부를 하고 기회비용을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구해야 되는데 암묵적 비용을 구하는 절차만 공식을 알아두면 돼요. 그럼 이 모든 문제가 다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로 아까 얘기했던 무역이론 같은 경우에는 A국과 B국 중에서 상대적인 생산비인 기회비용을 구해서 기회비용이 적은 쪽을 갖다 특화하게 되면은 양 국가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이득을 얻고 얼마만큼 이득을 얻지? 그 공식을 갖다가 여기서 뭡니까? 여기 있는 교재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훨씬 더 이제 풍부하고 많은 예시를 갖다 볼 수 있다. 당연히 수학 같은 경우도 문제집을 갖다 풀고서 문제를 풀어야 되듯이 학교 선생님이 바보가 아닌 이상 셀파 1등급 만들기 완자에서 문제를 그대로 내지는 않으세요. 대신에 이 경제 계산을 할 때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문제집을 사서 푸는 거 중요해요. 특히나 5단원 같은 경우는 많이 풀수록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내용들이 어디냐면 7단원인데 7단원은 크게 2가지 파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문화 파트 중에서 문화권, 동아시아 문화권, 동남아시아 문화권, 북아메리카 문화권, 남아메리카 문화권 등등 여러 가지 문화권을 갖다 분류하는데 이 문화권이 기후와 그리고 인문 환경에 따라서 나눠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와 인문 환경은 우리가 어디서 공부했냐면은 2단원 이미 자연 파트에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2단원을 잘한 친구는 7단원을 잘할 가능성이 크고 2단원을 잘 못했다면은 7단원을 좀 어려워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2단원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7단원을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문제들을 갖다 좀 많이 풀리는 연습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뭐 사회문화 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5단원의 경제 파트와 7단원의 문화권 파트 이 2가지가 관건이 될 수 있고 이 연습을 갖다가 자, 이 문제집을 통해서 좀 많이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사를 갖다 공부하지 않습니까? 2학기 진도는 근현대사라고 해가지고 홍선대군이 집권을 한 1863년부터 1945년도 일제가 파명해서 자, 우리 한국이 광복을 할 때, 자, 그때 일련의 절차를 갖다가 공부를 하는 것인데 1학기 범위는 선사시대, 기원전 만년부터 1860년대까지를 갖다 총망라해서 배웠고 여기는 불과 100년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리적인 범위는 굉장히 적지만 대신에 그만큼 촘촘하고 꼼꼼하게 공부를 갖다가 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촘촘하고 꼼꼼한 공부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는 연표 작성해야죠.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지를 갖다가 촘촘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을미, 의병을 통해서 누구누구가 여기 참여를 했는지 이송, 유인석 작성을 하는 방법 이렇게 연표를 갖다 작성을 하고 대신에 이걸 갖다가 거기에다 플러스 스토리텔링을 갖다 약간 가미하면은
조금은 이 전후 관계를 갖다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저라면 이렇게 수업을 갖다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사는 무조건 전후 관계와 그리고 이 시대 사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결국에는 연표와 스토리가 가장 큰 핵심이 된다. 자, 그래서 연표 당연히 제가 나눠주기도 하겠지만 만약에 제 수업을 듣지 않는다면 반드시 학생들에게 연표를 스스로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저는 권해주고 싶고요. 자, 그래서 1학년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2학년. 자, 2학년은 어떤 과목을 갖다 정리합니까? 사회, 문화라는 과목과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을 갖다가 공부하게 되죠. 뭐 어떤 내용을 공부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정도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뭐가 아니면은 수능 기출, 자, 플러스 EBS 수능 특강. 이 두 개가 가장 큰 길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자, 당연히 이제 수능 기출 풀 줄 안다면은 당연히 모든 내신인들 뭔들 못 풀겠습니까? 근데 이제 가장 학생들에게 약간 귀찮음을 갖다가 주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최근 트렌드, 사회문화 정치화법 둘 다 나오는 트렌드 문제인데 채점형 문제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빨리 풀 수 있냐 없냐가 바로 첫 번째 단추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채점형 문제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A와 B 이걸 물어보는데 A는 예를 들어서 정부 형태를 구성할 때 대통령제가 있고 B는 의원 내각제가 있다 라고 한다면은 예전에는 문제가 1, 2, 3, 4, 5번 해가지고 A의 특징은 B의 특징에 비해서 뭐 A는 B에 비해서 B는 이렇다, B는 이렇다, A와 B는 둘 다 이런 점이 있다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X5, X5 이렇게 쳐가면서 답 4번이네 이렇게 하면 되는 문제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게 첫 번째 제시문이 1점이고 두 번째 제시문이 세 번째 제시문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2점이다 그렇다면은 나가 맞으면은 다가 틀린 답이 들어가야 되고 나가 틀리다면 다가 맞는 대답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1, 2, 3, 4, 5 혹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갖다가 만약에 나가 이렇다면 다에는 이 말이 들어갈 수가 있다. 가가 맞았다면은 나가 틀린 답이 들어가 있는다는 건데 만약에 맞는 말이라면은 나에는 이 말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만 바꿔도 문제가 되게 복잡해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번 생각할 때마다 이게 맞나 틀리나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즉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두 번째 이걸 할 때 정말 빡빡해진다 이거죠. 사회문화에는 뭐 3-4가지 유형의 표풀이 문제가 있고요. 정치화법에서는 선고 표풀이가 있고 그리고 상속에 대한 계산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 어머님들도 들어는 보셔서 알 거예요. 표풀이가 정말 중요하고 고난이도고 이걸 맞아야지 좋은 등급 나온다. 수능이든 내신이든 간에. 근데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받쳐내고 시험 문제에서 한 30분 정도, 50분 정도의 시험 문제, 30문제 정도를 풀어야 된다면은 표가 한 3개에서 4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나머지 저는 26문제를 갖다가 최소 30분 안에는 풀어야지 나머지 4문제를 갖다가 20분 동안 여유 있게 풀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채점형 문제에서 막히게 되는 순간 여기가 이제 40분에서 뭐 45분이 걸릴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표를 거의 손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점형 문제를 갖다가 많이 익숙하게 풀 수 있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EBS 같은 경우도 이번 연도뿐만 아니라 작년, 재작년 거, 재재작년 거 해가지고 계속해서 채점형 문제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막판에 이제 대량으로 공색을 할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조금 그 문제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26문제를 갖다가 30분 안에 풀 수 있도록 정말 이제 많은 준비를 하게 될 것이고 그래야지 표풀이를 갖다가 한 문제당 4분, 5분 정도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풀게 하면은 학생들이 시간 부족하지 않게 해야지 1등급, 2등급이라는 그런 등급이 나올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표풀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간단한 계산 문제입니다. 수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계산이고 산수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계산과 사칙연산 같은 거 알려주는 연습을 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정치화법 같은 경우에도 득표율, 의석률, 전체 표 중에서 내가 얼마만큼에 A당의 표가 얼마냐, B당의 표가 얼마냐 라는 걸 계산하는 비율이에요. 의석률도 마찬가지로 전체 의석수 중에서 이 내당이 그리고 B당이 C당이 어떠한 의석수를 갖다가 얻었는지에 대한 비율이고요. 그렇죠? 근데 학생들이 이거 갖다가 설명해주지 않으면은 이거 계산 못하는 학생들이 반이 넘어요. 이 기본적인 그 풀이 교재부터 정리를 해준 다음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제 이해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첫 번째 이해가 수반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반복이 돼야 되고 반복이 돼야지 나중에 기계적으로 풀게 된다. 그렇죠? 산수나 수학이나 다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어렵진 않은데 학생들이 어려워한다. 대신에 또 첫 번째 여기서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두 번째 단추가 엉키기 때문에 첫 번째 단추부터 먼저 제대로 밀리지 않도록 하게 하는 연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 이번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한테 제가 들었는데요. 여러 가지 과목을 갖다 선택하고 싶었지만 결국에는 모두 다 폐강이 되고 뭐만 하게 되었다. 상하가 윤리를 하게 되었고 지금 1학년이 3학년으로 올라가더라도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상하가 윤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기 첫 번째
사회관리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사상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니 윤리와 사상이니까 사상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회관리도요. 이 사상가들의 사상을 가지고서 이 생활 속 문제를 갖다가 적용하고 해결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칸트라면은 안락사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벤담이라면은 안락사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상가들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문제에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생활윤리를 갖다가 학생들이 보다도 좀 많이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일단은 5문제에서 6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13문제, 14문제는 공부를 그렇게까지 많이 하지 않더라도 너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요. 다만 이 4문제에서 5문제 정도가 맞출 때마다 등급의 당락이 하나둘씩 갈라지기 때문에 하나 틀리면 뭐 1등급, 2등급, 2개 틀리면은 2, 3등급 이렇게 등급이 하나하나씩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킬링 문항에서 별로 실수가 없어야 한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킬링 문항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이나 영어에서 말하는 킬링 문항과는 난이도가 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수학 킬링 문항 같은 경우에는 수능 응시한 학생들 중에서 1%, 2%가 맞출 정도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는 킬링 문항을 해봤자 정답률이 40에서 5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수학의 킬링 문항만큼이나 부담이 되지는 않아요. 보통 5개 킬링 파트가 이 정도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알겠지만 칸트, 롤스, 싱어 왜 이게 그래도 윤리와 사상보다 쉬운지 알겠죠. 윤리와 사상에서는 칸트 한 번 나오면 그 다음에 잘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칸트를 알면은 여러 가지 킬링 파트를 동시에 정리할 수가 있고 롤스, 싱어, 그리고 벤담, 뭐 공리주의 등등이 여러 파트에서 동시에 언급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리를 잘하고 나서 그리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제시문들을 갖다 한꺼번에 정리하면은 그나마 공부할 양 자체가 아주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쉽다 어렵다가 아니라 공부할 양에 대한 부담이 가장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당연히 표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도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킬링 문항 5개를 갖다 가지고서 1년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반드시 겨울방학 때 생활관리는 선행을 해야 합니다. 전해고 같은 경우는 배웠던 과목도 적기 때문에 수능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도 굉장히 좀 좁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문화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정치와 법을 갖다 선택하거나 생활과 윤리를 갖다 선택하거나 해서 이 셋 중에서 2개 과목을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사회문화, 생윤을 제일 많이 선택을 하거든요. 이 생활관리를 갖다가 공부했을 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안 맞을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다른 과목을 갖다가 바꿔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중에 정법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사회문화랑 예를 들어서 뭐 세계지리를 하겠다, 한국지리를 하겠다, 세계사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좀 빠르게 먹어야 돼요. 빠르게 먹어야 되려면은 미리 겨울에 해놓고서 3월 달에 내가 어떤 과목을 가져가야 할 거냐를 갖다 거기서 미리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했는데 맞으면 갖고 가면 돼요. 하지 않으면 3월 달에 빨리 결정을 내려 다른 과목으로 바꾸면 돼요. 그래도 늦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란 게 뭐냐면은 선행을 하지도 않았는데 사회관리도 맞지 않아. 이게 가장 최악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뒤늦게 내가 3월 달에 공부를 하고 나서 7월 달에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 7월 달에 이 과목이 맞을까 안 맞을까 이걸 한번 또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 중에 일부가 7월 달 때 기본 내용 정리하는 반 없나요? 해가지고 이미 미리 한번 겨울 때 선행을 돌리고서 정리를 해놔야지 3월 달에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를 갖다가 확실하게 정해서 끝까지 이제 수능 때까지 완벽하게 페이스를 밀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제가 방학 때는 사회탐구 선행 같은 거 뭐 굳이 안 해도 된다. 국영수 열심히 해라 라고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3학년 때만큼은 반드시 사회탐구 특히나 선행을 반드시 하는 것을 이제 권장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1학년, 2학년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수업을 좀 하고 있는데 뭐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면은 언제든지 모든학원에 문의를 주세요. 제가 또 과천해고 어머님이라고 하면은 제가 또 즐겁게 상담을 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만난 거에 대해서 반갑고 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